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운 지방에서 참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길거리를 좀 많이 걸어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날씨가 추워져서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날씨가 너무 맑잖아요. 요즘에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재미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도 남아있는 가을 날씨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은요, 한국의 가을 하늘만큼이나 맑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긍정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지수를 잠깐 살펴보시면 S&P 500이 0.34% 정도 상승했고요. 다우존스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0.1% 마이너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무려 0.84%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2000도 0.1% 상승하면서 어제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반면에 개별 종목의 퍼포먼스를 잠깐 짚어보면요. 넷, 클라우드플레어가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7.8% 올라가면서 마감했고요. 소파이도 좋았습니다. 7.59%. 이 두 종목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조금 있다가 기사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로크도 6.2% 가까이 상승했고요. 니오가 5.04%, 코인베이스 4.54%,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48%, 유니티 3.55%, 페이스북도 많이 올랐습니다. 3.26%나 올라갔고요. 테슬라가 3.21%, 애쉬가 3.13%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면에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어제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진로우가 최근에 그 캐퍼시티가 초과됐다. 따라서 더 이상 하우스를 매입하지 못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9.3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런 뉴스 때문에 오픈도어는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요. AGC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간 상승분을 조금 반납해서 2.47% 하락했고요. 프로테라 역시 2.05%, 업스타트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빠졌습니다. 1.7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빠진 종목은요, 진로우 하나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첫 번째로 읽어드릴 기사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울한 소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할 하나의 투자 논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가장 부자인 10%의 아메리칸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중에서 가장 부가 많은 부자들 10%가 지금 전체 미국 주식의 89%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수치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수치 내용은요, 연준이 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의 불균형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수치가 하나 더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탑 1%를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10%가 아니라 전체 인구 중에서 가장 부자, 정말 부자 1%가요. 이번에 팬데믹 기간에 6.5 트릴리언이니까 무려 6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그 규모의 주식 그리고 뮤추얼 펀드를 이번에 새롭게 매수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지금 페더럴 리저브니까 연준이 발표를 해줬고요. 반면에 바텀 90%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인구는요, 지금 11%의 스톡 주식을 갖고 있고, 또한 팬데믹 기간에 1.2 트릴리언밖에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의 불균형이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의 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점을 이제 막아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힘에만 우리가 의지할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소수의 그 개인들 아니면 소수의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찾아내서 앞으로 엄청난 부를 독차지할 기업들을 찾아내서 이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기업들의 대부분은요,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 역시도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 가지의 커다란 투자 논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클라우드플레어인데요. 클라우드플레어의 그 티커 네임은 NET죠. 어제 주식시장에서요, 무려 7.8%나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콜라보를 시작하는데 콜라보의 상대가 굉장히 거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이번에 서칭 엔진 리절트를 도와주는 이러한 협업을 시작한다라고 굉장히 좋은 소식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플레어는 work with니까 함께 일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얀덱스 그리고 다른 리딩 가장 앞서 나가건 서치 엔진은 이제 검색 엔진을 얘기하죠. 네이버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서칭 엔진들과 힘을 합쳐서요, 이제 비즈니스들을 도와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냐면 그들이 가장 그 시기에 적절하다는 것은 가장 최신 정보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가장 적합한 그 검색 리절트를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한테 안겨준다. 이러한 그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indexnow.org라는 곳에 참여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를 시작하면서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플레어가 도와줄 수 있다. 웹사이트들을 도와주는데요. 이 웹사이트들이 자동적으로 노티파이라는 것은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뭐를 알려주냐면 서칭 엔진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그 컨텐츠가 그 내용들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아니면 업데이트가 됐다.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용을 삭제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이 검색 엔진에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인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안정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요.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른 그 서칭 리절트를 안겨주는 것은 그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는데,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커스터머라는 것은 이제 그들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업들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reliability라는 것은 이제 안정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security는 이제 보안을 얘기하죠. 클라우드 플레어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장하고 두 번째 안정성 그리고 세 번째 security 이렇게 세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 주요 골자였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스텝 퍼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검색 엔진들과 손을 합침으로써 이들 그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웹사이트들의 오너들이 이제 인에피션티를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올려놓는 정보들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좀 빠르게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전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까지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됐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그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 외에 하나의 커다란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주가입니다. 자,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플레어의 주식 창인데요. 보시면 현재 주가가 180.7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 하루 동안 7.77%가 상승했죠. 자, 지난 5일을 살펴보면 무려 23.8%, 단 일주일 만에 24%가 올라갔다니까 굉장한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한 달을 클릭해 보면 42%나 단 한 달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6개월을 클릭하면 146% 정도 껑충 뛰어 올랐고요. 지금 1년치를 봐도 210%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이제 프리미엄, 우리가 흔히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NET, 즉 클라우드 플레이어는요.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일한 멀티플, 그 프리미엄을 살펴보는 방법은 바로 PS 레이시오입니다. PS 레이시오라는 것은요. P는 프라이스, S는 이제 세일의 약자잖아요. 따라서 세일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따라서 지난 12개월 동안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지수로 나타낸 것을 PS 레이시오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PS 레이시오는 104.0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104.01이라는 PS 레이시오는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PS 레이시오가요. 한 50을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예전에
쇼피파이라는 주식이 한참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주식으로 명성을 날릴 때 그때 PS 레이쇼가 6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무려 100을 넘어가는 PS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을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만들어놔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기업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조만간 커다란 조정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조정이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올라갈지, 한 달 동안 더 올라갈지, 아니면 몇 개월 정도 더 올라간 이후에 하락장이 발생할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이 넘어가는 PS 레이쇼는 결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좋은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준 종목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소파인데요. 소파의 주가는 어제 시장에서 7.6%나 급등을 했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소파이가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번에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기업의 이름은 파가야입니다. 다소 이제 생소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파가야라는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익스펜드한다, 넓혀 나간다는 거잖아요. 자, 파이낸셜 서비스, 그들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폭을 넓혀 나간다라고 긍정적인 제목이 써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넓혀 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파가야라는 그 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좀 알아봐야겠죠. 보시면 파이낸셜 쪽에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테크 기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파가야는요,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즉 인공지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한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제 파가야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는데요,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은행들, 그리고 그 밖에 론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 론이라는 것은 이제 대출을 얘기하죠. 따라서 대출을 도와주는 기업이구나. 그런데 그 방법적인 논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즉 인공지능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플랫폼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 기업이 도와주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요, 예전에 이용했던 전통적인 크레딧 모델을 이용하지 않고도 제공할 수가 있다. 크레딧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용 등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 등급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론을, 그 대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딱 읽어보고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업스타트인데요. 업스타트의 그 서비스랑 굉장히 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단 차이점이 있다면 업스타트는 이제 고객과 직접 그 인터랙션을 하죠. 업스타트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지금 파가야라는 기업은요, 파가야에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파가야는 이제 은행 뒤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출을 제공하는 업체들 뒤에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소파이의 칩 이그제큐티브 오피서 CEO인 앤서니 노토라는 분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굉장히 좀 지금 기쁜 마음이다. 왜냐면 레버리지 할 수 있다. 레버리지는 이제 지렛대를 이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테크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렛대를 활용해서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론을 이제 오리지네이트 할 수 있는데 이 파가야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론,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출 비즈니스를 좀 더 브로더니까, 넓은 오디언스라는 것은 이제 그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레딧 그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굉장히 좀 업스타트랑 비슷한 기능을 이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파가야라는 기업과 협업을 시작하면서 소파이의 주가가요, 어제 7.6%나 급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요, 소파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출 서비스를 도와주는 파가야라는 기업과 협업을 한다라는 기쁜 소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업스타트 관련된 기사도 취합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업스타트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써 있죠. 왜냐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더블 다운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스타트 홀딩즈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8.3%까지 지금 그
그 트레이딩 도중에 시장 도중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1.74%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가 회복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직은 좀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애널리스트 이름이 넷 쉰들러인데요. 이 넷 쉰들러라는 전문가가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더블 다운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바이로 주고 있었거든요. 매수 의견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매수해서 보유 홀드로 가잖아요. 근데 홀드를 건너뛰고 언더퍼폼 따라서 매도로 바로 가버렸다. 따라서 두 단계를 내렸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니얼터미니까 단기적인 올라가는 추세가 있잖아요. 성장을 이번에 프라이스인 했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써 있죠. 따라서 성장률은 좋은 그런 기업이지만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다운그레이드를 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업스타트는 최근에 YTD로 9폴드니까 9배가 올라갔다. 1년 동안 지금 1000%, 1200% 정도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1년간 12배 정도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고요. 지난 6개월 동안만 띄어서 봐도 250%가 넘어가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준 주식이 바로 업스타트거든요. 따라서 이제 쉰들러라는 그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업스타트의 하이 그로스 레이트, 굉장히 좀 성장률이 높은 부분은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더스트리의 평균 그리고 이 경쟁 기업이나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핀테크 기업에 비해서 성장률은 굉장히 높다고 인정을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그 마켓 밸류에이션이 한 24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나온다. 어떤 거에 비해서 24배냐면요. 2023년 에스티메이트, 그래서 내년도 아니고 후년이죠. 후년 2023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도 주가가 이미 24배나 상승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너무나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업스타트 역시도 PS 레이쇼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29.49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이미 주가가 30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수치는요. 굉장히 높은 PS 레이쇼다. 따라서 여기에 비하면 클라우드 플레어의 100배가 넘는 PS 레이쇼는 얼마나 높은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9배는 지금 현재 매출, 지난 12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고요. 2023년, 앞으로 2년 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에 비해서도 무려 24배나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 역시도요. 앞으로 업스타트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 매도를 하고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시장에서도 무려 3.2%나 껑충 뛰어오르면서 최근에 긍정적인 그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의 스톡이 롤즈 하이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 이유는요. 디맨드가 픽업했다. 따라서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즈니스가 향상하고 있는데 지금 때마침 어닝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따라서 어닝 실적이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테슬라 쉐어가 클라임 기어오르고 있다. EV 파이오니아 그 전기차 부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이요. 이번에 발표를 했다. 뭐를 발표했냐면 처음 딜리버리를 하는데 뭐를 처음 딜리버리 하냐면 모델 X SUV가 있는데요. 새롭게 디자인을 새로 해서 이번에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주식에 관한 그 언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딧이라는 웹사이트에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그 주식 창이 있잖아요. 이 주식 그룹에서 굉장히 좀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들 역시도 많이 몰리는 추세가 이번에 발견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번에 레비뉴 그로스를 한 55% 정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PS는 1.54를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10월 초에요. 테슬라가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3분기에 몇
몇 대의 차를 판매했는지 보고했죠. 그때 이제 24만 1000대를 판매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수치는 그 월스트리트이 예상하고 있던 전망치에 비해서 8000대가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판매된 그 숫자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어닝도 빚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작년에 2020년 4분기에 그 어닝 발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매니지먼트가 2021년 전망치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자동차 판매량을 내년에 즉 2021년에 50% 정도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이제 판매된 수가 50만 대였죠. 따라서 50%가 성장하면 75만 대를 올해 팔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숫자는 지금 봐서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다. 왜냐하면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 3쿼터 동안 무려 62만 7천 대를 미리 판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4분기는 보통 1년 중에서 가장 좀 호황입니다. 자동차가 많이 판매되는 시기죠. 따라서 지금 75만 대는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90만 대를 넘어서 과연 100만 대까지 도주할 수 있는가 조금은 이제 어려운 수치긴 한데 사실 90만 대는 좀 넘어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는 앞으로도 좀 주가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요 어닝을 발표할 텐데 수요일 날 지금 마켓이 끝난 이후에 따라서 내일 주식시장이죠. 내일 수요일 날 장이 끝난 이후에 어닝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기대감을 가지면서 테슬라의 어닝 실적을 한번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페이스북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사실 페이스북은요, 새로운 내부 고발자가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3% 이상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빵 주식이 이렇게 3% 이상 올라가는 건요, 사실 폭등이라고 봐도 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겠죠. 자, 페이스북이 이번에 고용을 한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요. 유럽 쪽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많은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이유는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페이스북이 이번에 다이빙 디퍼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다. 메타버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Heads of a Recruitment Drive를 걸고 있다. 이제 고용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New Digital World, 즉 메타버스를 창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이어링, 고용을 할 것이다. 10,000명이나 되는 하이 스킬드니까 굉장히 좀 고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고인력 엔지니어들을 고용을 하는데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에서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0,000명을 한꺼번에 뽑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5년에 걸쳐서 10,000명 정도를 고용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뽑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페이스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프레싱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이런 뜻이거든요. 긴급한 우선 그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주메, 이력서가 지금 어디로부터 지금 취합이 되고 있냐면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믿는 바에 의하면 Success of Mobile Internet이다. 저크버그가요, 지난 7월 달에 어닝 보고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표현해 줬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동안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때는 컴퓨터가 붐을 일었었죠. 자, 그러다가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모바일의 시대가 도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넘게 모바일 폰을 가지고 모든 인터넷을 이용하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시대가 찾아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시대가 찾아올 거냐면 메타버스가 지배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마크 저커버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지난달에 페이스북은요, 언베일했다.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약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여를 해서 지금 메타버스를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에서 많게는 15년까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메타버스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단기간적으로 앞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려야 완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요. 우리는 페이스북이 앞으로 유럽 쪽에서 약 5년 동안에 걸쳐서 10,000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추가적으로 고용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읽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마존인데 아마존은요. 바로 지금부터 한 15만 명 정도를 더 고용한다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in addition to previous announcement plan이니까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새롭게 고용을 할 건데 한
4만 명 정도 되는 그 본사 직원들 그리고 테크 쪽에 사람을 뽑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12만 5천 명이나 되는 풀필먼트 센터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따라서 뭐 배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물류센터에서 일할 직원들을 12만 5천 명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하이어할 것이다, 고용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15만 명을 더 뽑는다. 그리고 이 15만 명은 정규 직원은 아니고요. 시저널 잡이니까 잠시 뭐 한 달, 두 달 정도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좀 최고로 바쁜 그런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요때만 사람을 15만 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바쁜 시즌이 지금 예고화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마존이 제공하는 모든 포지션들, 거기에는 이제 시즈널 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에버리지 스타팅 페이가, 따라서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급여의 수준이 18달러 퍼 아워니까 1시간에 한 2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거기에 사인온 보너스가 있는데 보너스도 3,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만약에 시프트가 조금 야간이라든지 어려운 로케이션, 좀 그 일하는 장소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3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좀 조건이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 시즌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일하고 있는 풀타임 인플로이를 서포트할 것이다, 지원할 것이라고 써 있는데, 최근 들어서 2021년 1년 동안, 1년도 아니죠, 지금 한 10개월 동안 새롭게 250개나 되는 새로운 풀필먼트 센터 그리고 솔테이션 센터 같은 게 들어섰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송센터라든지 아니면 솔테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에어헙, 딜리버리를 책임지는 이런 배송센터가 250개나 올해 들어서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이쪽에서 지원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이번에 그들의 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고용을 창출하면서 엄청난 비즈니스가 향상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1% 이상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주가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애플에 그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애플의 그 제품을 사랑하는 팬 입장에서는요, 어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애플 신제품 출시 이벤트가 진행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발표가 됐는지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새롭게 출시된 제품으로는요, 새로운 에어팟이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 역시도 공개가 됐고요. 새로운 컬러를 가지고 있는 홈포드 미니 스마트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M1 프로 프로세서 그리고 M1 맥스 프로세서라는 새로운 칩이 시장에 그 손을 보였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맥북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됐는데, 14인치 맥북이요, 무려 2,000달러나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좀 사양이 높은 이런 고급 노트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6인치는요 무려 2,500달러니까 거의 뭐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싼 노트북이 이번에 소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더는 시작이 이미 됐고요. 그 다음에 쉬핑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왜 키보드가 이제 봤는데 터치패드가 없는 예전 방식의 키보드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14인치 같은 경우는 지금 비디오를 14시간 연속 재생을 할 수 있다 그러고요. 따라서 배터리가 굉장히 좀 수명이 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16인치 같은 경우는 무려 21시간 동안 영화를 봐도 무리가 없는 배터리의 향상을 이루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두 모델 다 이 차징을 하는데 30분 만에 한 50% 정도의 그 용량을 차지를 해버릴 수가 있다. 굉장히 좀 빠른 차징 능력이 향상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서드 제너레이션 3세대 에어팟입니다. 자,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어리스 차징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디에 이제 충전할 때 원격으로 차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179달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0만 원짜리 이어폰이 등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요, 애플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많이 팔린다면 말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운 홈팟 미니 스피커가 소개가 됐는데요.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 스피커죠. 그리고 가격은 99달러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신제품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출시가 되면서요. 투자자들의 그 기대감도 날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의 내용은요. 자, 이번에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과연 이 신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애플의 주가가 남아있는 홀리데이 시즌 동안 이러한 그 신제품의 영향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날씨가 쌀쌀한데요. 그렇다고 짐에만 잊지 마시고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가을 날씨 꼭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hares of Apple finishing higher today after hosting its Unleashed launch event earlier this afternoon. The tech giant unveiling new MacBook Pro laptops featuring its M1 Pro and M1 Max chips. The company also announcing new third-generation AirPods with up to 6 hours of battery life and wireless charging. Let's bring in Dan Ives, Managing Director of Equity Research at Wedbush Securities, and Lauren Good, Senior Writer at Wired. Lauren, anything to move the needle here on growth and sales? Today was all about the Mac. I've been saying it's the return of the Mac. Do I think that this is necessarily going to move the needle for Mac sales overall? It's hard to say because this new MacBook Pro is really, the two of them are really at the very high end of the market. They're very much targeted at creative professionals who have very specific needs. And so I don't think this is a huge volume play, but I do think that symbolically and technologically, this is a pretty significant update to the Mac. Dan, we know how much you love Apple. What were your thoughts coming out of the event today? Well, I think Lauren put it great, and I think ultimately they're beating chip companies their own game. I mean, if you look at what they're coming out with on M1 Pro and Max, I view it as almost a game changer in terms of the hardware platform, what we're seeing from Max all the way across the board. Then you look at AirPods. I think we could be looking at 100 million units next year. That could be called 6% of revenues. Put it together. I mean, this company now is introducing products in the midst of the supply chain shortages. I think it just shows, it was almost a statement showing Apple continuing to really have confidence getting these products to customers. I continue to view it as the biggest product cycle in Cupertino in a decade. Dan, do consumers really grasp this new processor in the MacBook Pro, or is it just something we talk about here and in your analyst notes? Yeah, well, I think we believe you're going to see about a 30% upgrade on Mac Pros over the next year. And I think it's something where when you look at the chips and some of the hardware innovations that they have under the hood on these products, I think it started off maybe technologists looking at it, but more and more it's consumers. And we think this is going to really translate into an unprecedented upgrade cycle for Mac Pro. And as Lauren talked about, it just speaks to Apple owning more of its ecosystem. You know, in my opinion, there's a company that continues to be a $3 trillion market cap next 6 to 9 months.